최근에 빌딩 관련된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네. 저희 의견도 같이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. 저거는 좀 공감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. 2022년도 저희도 기대되니까요. 네. 안녕하세요. 빌딩 빌딩부부입니다. 부부입니다. 이 보고서는 삼성생명에서 2022년 중소형 빌딩 거래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네.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. 일단은 이 보고서의 특징이 올해 2021년에 빌딩 시장이 어떻게 호황이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몇 가지 적혀 있고 2022년에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포인트만 딱 집어서 저희 감도 같이 녹여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일단은 2021년도에 빌딩 거래가 정말 많았어요. 2020년보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올해가 훨씬 더 거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이제 한 2배에서 3배 정도? 2배 정도 제가 되는 것 같고. 합니다. 한번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풍부한 유동성에 네.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. 네. 근데 왜 유동성이 많아졌느냐? 왜냐면 시국이 좋지는 않았거든요. 네.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자금의 유동은 조금 더 풍부했다라고 느껴집니다. 두 번째, 주택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컸다. 네. 맞아요. 규제가 지금 연말이라 지금 좀 덜한데 지금 12월이거든. 12월 말일 기준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. 네. 네,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1월 초겠죠. 정말 2월, 5월 이럴 때 규제가 정말 쏟아져 내렸어요. 저희가 놀랄 정도로 쏟아져 내려서 주택을 막 규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약했던 건물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모액 자산가가 증가됐다. 빌딩이 예전보다는 좀 뭐랄까 대중화됐다?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간다면 최근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빌딩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제 건물, 뭐 빌딩 하면 너무 먼 얘기고 극소수만 그렇죠, 소유할 수 있는 그런. 엄청 비싸고 이렇게 네.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젊으신 분들도 고객분들로 많이 오시거든요. 네. 그래서 맞아요. 건물 빌딩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서 말한 대로 고액 자산가가 증가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제 2022년 내년에는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. 그렇죠.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대선 있고 5월에 총선이 있어요. 지금 주택시장,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판도가 달라지겠죠. 그죠? 맞아요. 저희가 10년 동안 중개를 하면서 정권이 몇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? 바뀌었을 때 빌딩 시장에서 타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바뀌어도 그에 따라서 빌딩 시장에 장점이 있었고 유지돼도 장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빌딩 시장 쪽은 여파가 주택 시장보다는 조금 덜했다라는 게 제 10년 동안의 체감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기대됩니다. 그렇죠. 여기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건대라든지 이제 그 요식업을 많이 하셨던 대표님들을 만났을 코로나 한창일 때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. 근데 그분들이 우리는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그 젊은 층들의 그 억눌렀던 그 소비 심리가 분출될 때 정말 장사가 사업이 잘 된대요. 라고 많이 기대를 억눌렸나 하시더라고요. 저거 좀 많이 억눌려 있어가지고. 네? 내년에는 코로나 빨리 좀 안정이 돼서 뭐 소비가 됐든 생활하는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지금 너무 비자유롭죠. 네.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. 시장 자체가. 그렇죠. 그래서 맞습니다. 내년에도 이 시장이 아예 매수자로 전환되진 않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유지될 것 같다에 저도 공감을 좀 해요. 네. 그죠?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네. 이제 내년을 전망하는 거에 이제 뭐 네 번째로 가격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이 부분을 보고 보통 분들은 이러면 거래량이 줄어들겠다. 내년에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거래가 일어납니다. 저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어요.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이때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. 최근에 댓글에 제가 매도 가격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그 중개하시는 분이 매도 가격이 떨어지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중개인이잖아요. 계속 매도 우위 시장으로 가는 게 중개인에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. 왜냐면 매수자분이 그 금액을 계속 따라가는데 못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 가격이 반망하는 시점이 돼서 좀 떨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
이제 그때 못 사셨던 수요자분들, 그때 거래가 또 이뤄지는 거거든요. 그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살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지금 너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일정을 보면은 내년에 1분기에 그 대선이 있고 2분기에 총선이 있고 해서 내년 1, 2분기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딱 잡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. 해서 뭐 이럴 수도 있죠. 1, 2분기에 관망을 하고 3, 4분기에 매입을 하겠다. 1, 2분기도 관망을 하시되 정확히 좀 금액이 오르는 폭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또 1, 2분기에 또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강한 규제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빌딩 시장 자체가 좀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, 2분기에는 좀 더 추이 같은 거를 좀 지켜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고민하시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, 저는 시기에 상관없이 내가 현금이 가지고 있고 급한 물건, 좋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빨리 잡는 게 그게 돈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부동산 듭니다.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오늘이 제일 싸다. 그렇죠. 예. 참고하셔서 매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2022년도에는 더 좋은 물건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2022년에도 저희 빌딩 부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